암세포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하고 약한 세포입니다. 단지 정체된 환경에서만 강해질 뿐이에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암세포는 독소가 넘치는 또 흐름이 막힌 이런 정체된 곳을 좋아한다. 피가 막히고 산소가 닿지 않고 독소가 쌓여있는 그 정체된 곳에서 암세포는 더 잘 자랍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혈류의 정체가 암의 토양이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원장님, 제 몸은 늘 무겁고 막 답답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고 늘 피곤하고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늘 피곤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혈액이 잘 돌지 않고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정체된 환경이 암세포에겐 가장 좋은 집터가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요, 암세포는 저산소, 그 다음에 저체온, 저순환 환경에서 정말 잘 자랍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잘 자라는 세 가지 환경이 있는데요. 첫째가 이 저산소 환경이죠. 혈류가 막히면 세포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정상세포는 힘을 잃지만 암세포는 오히려 이런 저산소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납니다. 둘째, 노폐물과 독소의 축적 문제인데요. 피가 돌지 않으면 독소가 계속 우리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독소에 약하지만 암세포는 오히려 이 독소 환경에서 더 강해집니다. 셋째, 면역의 공백 문제인데요. 혈액은 면역세포들의 어떤 통로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면역세포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암세포가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혈류의 정체는 암세포가 살기 좋은 아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 연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이처 리브 캔서라고 하는 2008년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산소 환경은 암세포 성장에 유리하다. 이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 즉 혈류가 막혀서 산소가 줄어드는 순간 정상세포는 약해지고 암세포는 더 잘 자라는 겁니다. 이 논문은요, 암세포의 저산소 환경 적응 연구인데 현대 암생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2019년 노벨상을 수상하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적으로 그 얕은 호흡과 긴장된 삶을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면역 지표가 낮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것은 곧 혈류와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은 몸 전체의 면역력이 억제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즉 피와 산소가 잘 돌면 면역세포는 깨어나고 반대로 정체되면 면역이 잠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 온 5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늘 손발 차갑고 몸 무겁고 장도 늘 더부룩한 이렇게 호소했던 분인데요. 항상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모세혈관 혈류량이 매우 떨어져 있었고 또 체온도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독소를 만드는 가짜 음식 좀 줄이자.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이런 밀가루 음식, 설탕, 가공식품 대신에 자연식으로 한번 발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둘째는 호흡과 어떤 조금의 어떤 운동, 움직임으로 혈류를 좀 깨워주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10분만 좀 투자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정말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10호흡이라고 제가 이해하는데, 그리고 나서 가벼운 걷기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발가락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압하고 마사지 한번 해보자. 몸의 끝에서 혈류를 확 열어주면은 막힌 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고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왔는데요. 이 환자분은 정말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수족냉증도 많이 사라지고 피곤이 상당히 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정체된 어떤 땅이 강물로 이렇게 적셔지듯이 혈류가 열리자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내 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치유하는 일이 커진 거죠. 이걸 우리가 자연치유 관점에서 이걸 다시 또 바라보게 되면 암이라고 하는 병은 단순히 세포의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암은 몸에 강물이 막히고 썩은 웅덩이 같은 곳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이끼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지만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는 금세 썩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 고인 웅덩이 같은 거예요. 혈류가 막히고 산소가 부족하고 독소가 쌓여 있는 곳, 그 정체된 곳에서 암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다릅니다. 피가 돌고 산소가 세포에 도착하고 면역세포가 현장에 도착하면 암세포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암세포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하고 약한 세포입니다. 단지 정체된 환경에서만 강해질 뿐이에요. 혈류가 막히면 암세포가 막 춤추지만 혈류가 흐르면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은 좀 어떠신가요?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건 몸이 보내는 정체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당독소 만드는 가짜 음식 좀 줄이기, 그 다음에 하루 10분 정도 호흡과 걷기로 순환을 좀 깨우기, 발가락 모세혈관으로 지압과 마사지로 혈류를 좀 열어주기, 이 작은 선택이 혈류를 흐르게 하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몸속에서 그 막힌 웅덩이가 아닌 치유의 강물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복과 수면의 관계는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이렇게 잠들고 분명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 막 더 찌뿌둥하고 무겁고, 사람들은 흔히 회복은 그냥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진짜 회복은 정말 깊은 수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때문에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세포를 막 고치고 독소를 막 치우고 면역을 바로 세우는 바로 그 순간들이 수면입니다. 숙면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회복은 멈추고 오히려 병이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오늘은 왜 회복과 수면이 하나인지, 그리고 왜 특히 암 환자들에게 수면이 회복의 갈림길이 되는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좀 공통점이 있어요.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 새벽 2, 3시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는 거. 잠드는 게 힘들다는 거죠. 또 잠자리에 들어도 잡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분들은 낮 동안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몸은 누워 있어도 회복은 멈춤 상태였던 거예요. 수면은 그저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면역과 해독, 재생 시스템이 가동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무너지면 암 치료도 회복도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수면은 몸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잠잘 때 면역이 최고로 활성화됩니다. 깊은 잠으로 우리가 자게 될 때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낮 동안 생긴 그 암세포들, 이상세포, 병난세포들을 이걸 잡아내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잠잘 때 해독과 청소의 시간입니다. 간과 신장은 밤에 집중적으로 일합니다. 독소를 막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도 바로 잠잘 때 집중됩니다. 셋째는 잠잘 때 세포의 재생과 회복이 최고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은 깊은 수면에서 분비됩니다. 근육과 뼈, 피부와 장기들이 이 시간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은 떨어지고 독소는 쌓이고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수면과 회복에 대한 연구들이 정말 많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지가 있죠.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하는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들이 숙면을 취한 그룹은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재발률이 훨씬 낮고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2019년에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깊은 수면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서 암세포 공격력을 강화한다는 보고를 또 밝히기도 하는데요. 결국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료 효과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책에 오신 한 50대 암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약의 부작용보다도 잠을 못 자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혹시 또 암이 재발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분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는 좀 생각 내려놓게 해요. 억지로 막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호흡에만 좀 머물러 보자 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호흡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제가 10 호흡을 하는데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자연적으로 깊고 길게 내쉬는 호흡 훈련인데요. 이것으로 몸을 좀 이완시켜보자 라는 거였고, 셋째는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 가족이 손발끝을 자극해주면서 혈류를 좀 깨우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몇 주 후에 환자분이 이제 찾아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신기해요. 예전에는 꼭 자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잠이 막 찾아왔어요. 이제 아침이 막 개운해요. 그 순간 피로는 풀리고 면역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수면은 약이 아닌 내 몸이 스스로 고치는 최고의 치유제임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게 되면 수면은 단순한 신체의 휴식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시간입니다. 몸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노화는 멈추지 않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은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야지 하는 순간 그 이 집착은 오히려 긴장을 만들 뿐이죠. 그저 호흡에 머무르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나를 치유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원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몸도 쉬고 마음도 살아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회복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이 최고의 자연치유제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늘 피곤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과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생각 내려놓기, 하루 10분 호흡으로 몸과 마음 풀기, 가족과 함께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로 혈류 깨우기, 이 작은 실천들이 잠을 회복시키고 결국 수면이 다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밤에 정말 깊은 잠이라는 선물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